83번 질문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줘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술을 한번 확인하는 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때 과정에서는 이제 증인께서 이제 특별한 의견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는다면 힘으로라도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고 당사에서도 언제든지 입장만 정리되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침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고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무엇인가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당사에 대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증인이 봤을 때 경찰의 국회 봉쇄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 본관 침입 둘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 진술하셨던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 알지 못하는 무엇 이거는 이제 상상 가능한 이제 증인의 상식 범주에서는 어떤 일인가요? 아니,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뭘까? 그건 결국 북의 문제 정도다. 우리가 모르는 그 정도로 준전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르는 그 당시에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입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이런 비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제 신속한 계엄 해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88번 질문인데요. 이제 증인은 국민의 의원 전부가 신속히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당연히 뭐 네. 표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증인 외에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증인과 같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뭐 개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그런 그 내용을 듣고 공유하고 당연히 같이 참여한다는 걸 대전제로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확인차 다시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다시 질문드리면 90번 질문인데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기다리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미 총회 본회의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 늘 의총이 있었고 또 특히 더 긴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그런 시간 내지는 의장단과의 조율 이후에 우리한테 와서 통지하고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관례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피고인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시를 기존에 01시 30분이었는데 01시로 앞당기기로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 협의 결과를 바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는 하여튼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증인은 본회의 개의시가 01시로 앞당겨졌다는 말을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도 들었다면은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 협의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장의
단독으로 우리 주경 원내대표와의 그 시간 약속을 깨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협의가 01시 30분이었거든요. 네. 01시 30분에 대해서도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잘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본회의 개의 시에 대해서는 몇 시에 한다 이런 연락은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그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음. 당연히 일단 당사로 원내대표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서로 논의 이후에 아마 그런 답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피고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제 01시에 본회의가 개의한다 이런 연락을 저는 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01시에 본회의가 개의한다는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즉시 바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들었는 건지 듣고도 어차피 이제 1시에 한다고 해도 우리 통상적으로 총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려주는 게 국회 관례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관례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본회의가 개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저희도 뭐지 하면서 좀 당황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서범수 의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이제 수차례 요구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시를 앞당겼던 것은 이제 뉴스특보 보셨던 뉴스특보처럼 계엄군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이닥치려는 상황의 심각성, 긴박성 때문이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나요? 충분히 뭐 이해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피고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의원으로부터 이제 바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이런 상황을 공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모르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주경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그 시간이 좀 조율되고 있고 조율되면 우리가 어차피 같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증거순번 1556번 28,672쪽이야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00시 13분경 이제 당직자인데 원내대표실 당직자인데요. 당대표 원외, 사무총장,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공유가 됩니다. 이런 사실 자체는 모르고 계셨죠?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원내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본회의장에 가기보다는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증인은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전 뭐 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96번 질문입니다.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증인은 이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 본회의 국회 건물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본회의장인지 원내대표실인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몰랐죠. 뭐 배준영 의원님이나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이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건 결국 의장단하고 계속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97번 질문인데요. 이제 피고인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 12월 4일 00시 10분에서 00시 43분경 당사에 있던 윤재욱 의원, 김기현 의원과 통화하면서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증인의 당사에 있는 윤재욱 의원과 김기현 의원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님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윤재욱 의원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증인은 당사에서 윤재호 의원님 등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잠깐 그 별도의 그 상황에서 그 뱃살을 모인 그 상황은 좀 기억이 나요. 그럼 모인 장소는 어디였고 모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결론도 없는 서로 어차피 정보를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대화에 내용의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게 혹시 몇 시경인지 기억나세요? 그건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중진 의원님들을 모이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모여진 자연스럽게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진들이라도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증인께서 먼저요? 아니요. 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예. 거기 같이 있다가 별도로 아, 그 별도 룸에서 아마 아. 몇 명이 이렇게 모였던 것 예.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큰 의미 없는 아마 대화들이었다. 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알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 이렇게 정도의, 예. 그럼 당시에 윤재호 의원님이나 다른 이제 의원님께서 국회 본관에 있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회 및 당사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 계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윤재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당사에서 의견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그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중진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도 중진 어느 누구가 뭐 연락을 받아서 이런 걸 모아달라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비상계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다 이런 그런 이야기 자체도 네. 없었던. 네. 나머지 질문 생략하고 105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순번 1556번 28,672쪽 이하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면 보실까요? 이게 00시 40분경 이제 당직자들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이제 당사에는 00시 40분경에 증인을 포함하여 5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한 50명 정도의 의원님들께서 모여 있던 건 맞습니까? 그럼 이 51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있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 원내 행정국 그런 메시지 그래서 모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인 거죠. 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이제 과반이 모이면 의원총회가 개최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모여 계셨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오시면 의원총회가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생각할 때 의원총회 개최는 결국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와야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당연히 원내 대표가 의장인데 의장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여기 당사에 안철수 의원님 계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는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추측성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간다는 건 국회입니다. 처음 문자는 저기 그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명 정도 의원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라고 발언하였고 당사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분위기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반대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증인도 안철수 의원과 같은 입장이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